써보고 오일도 좋은 거 다 써보고 밤도 잘 맞는다 싶었는데 이것도 결국 트러블을 유발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뭐다? 바하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저 바하 성분이 있는 클렌징 폼이 없는데 어떡하죠? 사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쓰면 여드름 납니다. 이 한 번 갔다가 오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를 30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제대로 지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드름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킨케어 제품 많이 바르기? 연고 좋은 거 바르기? 맞아요. 맞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 닦기입니다. 여드름 피부는 특히 두껍게 피부 화장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피부 화장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여드름을 가려야지 뭐 피부가 좋아 보이든 말든을 할 거 아니에요. 클렌징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박멸 시리즈 클렌징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렌징 1차 세안, 2차 세안, 그리고 아침 세안은 어떻게 하는지 이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차 세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안은 우리가 메이크업 그리고 선크림을 먼저 1차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1차 세안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여드름 피부는 자극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잔여감이 없어야 돼요. 클렌징 제품의 잔여감일 수도 있고 또 메이크업이 덜 닦여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1차 세안 제품들 하나씩 나열을 해볼까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클렌징 밤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각각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여드름 피부에 가장 좋은 거 이렇게 3가지가 딱 들어맞는 친구는 클렌징 워터입니다. 요즘 들어서 열감을 내리는 기술이 들어간 클렌징 워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들한테는 저는 클렌징 워터를 추천해드리고 클렌징 워터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밀크도 써보고 오일도 좋은 거 다 써보고 밤도 잘 맞는다 싶었는데 이것도 결국 트러블을 유발을 하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지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클렌징 제품의 잔여감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 편인데 워터는 클렌징 제품 자체 잔여감이 남지는 않고 남아봤자 메이크업 잔여감이겠죠? 클렌징을 했는데 클렌징 잔여물이 남는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1차 세안 어떻게 하느냐? 베이스를 지우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클렌징 워터 제품들은 립 앤 아이까지 다 지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립 앤 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서 진한 눈화장과 브로우 카라, 립 이런 것들 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피부에 열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 상태에서 화장솜을 문대면 더 열감이 날 텐데 저 어떡하죠?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이렇게 잔뜩 묻혀주신 다음에 얼굴에 조금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피부 화장도 녹으면서 피부의 열감도 내려주겠죠. 이렇게 사용하면 클렌징 워터를 200% 사용하는 정말 꿀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클렌징 워터 뭐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 피부에 잘 맞는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열감을 좀 낮추면서 또 성분 자체도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친구들 그리고 진정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친구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 그거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식물원의 시카 클리어 클렌징 워터 이 친구 2개가 진짜 사용감이 비슷하고 열감이 내려가는 정도도 비슷해요. 진짜 토너를 사용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적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바이오더마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나는 가성비를 따져 클렌징 워터 막 후루룩 쓰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요거 식물원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 5,000원밖에 안 하는데 500ml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2차 세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세안하면 여러분은 바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클렌징 폼인데요. 여드름 피부는 더더욱더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클렌징 폼 중에서도 약산성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드름 피부는 자극이 적어야 되니까 약산성을 사용해야 된다. 여드름 피부는 지금 pH 균형이 무너진 거니까 pH를 맞춰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광고성 영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뽀득뽀득해지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왜 뽀득뽀득하게 세안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닦아줘야 돼요. 스크럽이나 조그마한 알갱이들 뭐 이런 게 들어있다면 물리적인 자극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예민한 피부한테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제가 피부 자격증을 따면서 알게 된 성분들인데요.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가장 크게 분류를 하자면 아하와 바하가 있습니다. 아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고요. 겉 표면만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미백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하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습니다. 피지를 정리정돈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시판 제품들에서는 아마 바하의 함량이 높아봤자 0.5%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성분이고요. 병원에서는 이거를 조금 농도를 높여서 스케일링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뭐다? 바하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제 우리 욕실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손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손을 정말 빡빡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온수로 얼굴에 물을 묻혀줍니다. 저는 한 15번 정도 묻혀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원짜리. 요즘 나온 그 구리 색깔 10원짜리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짜주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클렌징의 잔여물, 클렌징 폼의 잔여물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손바닥으로 문질러줍니다. 손바닥 전체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물을 살짝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똑똑 떨어뜨리고 요 떨어뜨리는 요 자세에서 바로 한 손을 거품기처럼 한 손은 받치고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거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훨씬 더 적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품을 꼭 짱짱하고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방법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품기를 사용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거품만 잘 나면 돼요. 그리고 구석구석 롤링을 해줍니다. 여드름이 지금 났다 하는 부분이나 신경 써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의 그냥 루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20번 넘게씩 롤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런 부분들은 10번씩 롤링을 꼭 해줍니다. 이렇게 부분마다 10번씩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닦였다 싶거든요. 문지르지 않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문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 문질렀다면 우리 거품이 얼굴에 너무 많이 묻어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물 세안을 하면 머리까지 거품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거품이 많아서 거품을 먼저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이 손날로 거품을 걷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세안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은 작은데 얼굴이 큰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주시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와 주시고 근데 이 올라가는 그 가동 범위를 좀 넓게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잘 닦이거든요. 얼굴 크기와 손 크기에 맞게 가동 범위를 넓혀주시고 안 씻기는 부분 없이 다 물이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한 번 갔다가 오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를 30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가 여드름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60번 정도 닦았습니다. 이게 잔여감이 있으면 무조건 트러블이 날 거라는 생각에 이제는 힘들어서 잘 못하는데 그래도 30번 이상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 헹궈주셨다면 저는 여드름용 수건을 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몸을 닦는 수건은 두꺼운 수건을 사용하고요. 여드름용 수건은 보들보들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겠다 싶은 그런 수건을 따로따로 보관을 하는데요. 그렇게 수건 귀찮게 하기 싫으시다면 페이스 타월 사용하시면 돼요. 그 한 장씩 뽑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절대 막 비비고 문대고 막 그러면서 닦으시지 마시고 물기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흡수 하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 세안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세안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안 했고 선크림도 안 발랐고 그냥 기초만 바른 상태잖아요. 뭐가 다를 것 같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달라요. 여드름 피부는 아침에도 뭐 저자극으로 세안하느니 물 세안을 하느니 다 필요 없고 제발 클렌징 폼을 쓰세요. 먼지들이랑 베개에 묻어있는 뭐 진드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는 사이에 더 많은 세균이 묻을 수도 있어요. 얼굴에 밖에서 노는 것보다. 1차 세안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클렌징 폼이라도 사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화산송이 제품이고요. 이 외에 제가 몇 번 잘 사용했던 친구들이나 또 바하 성분이 들어갔는데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 제가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저 바하 성분이 있는 클렌징 폼이 없는데 어떡하죠? 사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계속 쓰면 여드름 납니다. 나는 바하 아니어도 잘 맞아요. 그럼 그냥 그거 계속 쓰세요. 괜찮아요.
여드름은 여러분 완벽하게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 여드름 패치 붙이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계속해서 나요. 그거를 이제 컨트롤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분, 남성분 불문하고 다 이 클렌징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마 여드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